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 후반까지 계속해서 강세 탄력을 나타내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재건주인데요. 사실상 테마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재건주,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전화통화를 나눴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 두 정상들이 전화통화를 나눴다라는 소식과 함께 간밤 증시에서부터 오늘 한국 증시에서까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대통령은요, 종전 협상에 즉시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통화가 공식 확인된 것은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2월 12일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두 지도자는 무려 1시간 30분 넘게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특히나 언론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전화 통화를 나눈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막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길고 고도로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중동, 에너지, 인공지능, 달러의 위력 그리고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꽤나 좀 비장하죠. 푸틴과 상호 방문을 포함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우리는 양측의 협상을 즉시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선거 공약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 전화통화로 인해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이렇게 주가가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탄력이 맞을까요? 이어서 증권사의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은 최근 2월에 총성이 멈추면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분위기는 지금까지의 재건 사업의 분위기와는 완전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재건 사업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시장에서 강력하게 탄력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과는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많은 자금 투입이 필요한 만큼 많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민간까지의 협력이 종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코멘트를 교보증권에서는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가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될 테고요. 한국의 많은 건설 기계들은 이미 중동 그리고 미국에 현재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는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기관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에도 이러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남아있는 지원 할당액을 기반으로 재건 사업에 대한 역할 배분이 연결될 것이다라는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본인들이 가서 재건을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현재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테마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어도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테마주 안에서도 급등락 그리고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마켓 무버로는 재건주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더해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박근호 GC인포 이사와 함께 최영지 전문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선 시장을 움직인 이슈에 대해서 화면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커지는 종전 기대감, 재건주가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을 화끈하게 좀 이끌어줬던 섹터인데 매수 대 관망, 당신의 선택은 이었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뉴스가 이미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상승은 이어가는데 원래 이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심리는 여전히 좀 굳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가져가야 될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종전 뭐 하루 만에 끝낸다고 하더니 좀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선별적이지만 뭐 매수할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수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섹터는 이게 없으면 안 됐었을 것 같아요. 최영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매수 혹은 관망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워낙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수해도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비중을 좀 확대할
해야 될 시기일 수도 있는데 자세한 이유를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네. 예. 사실 뭐 팩트만 말씀드리면 우크라 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실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의 영향을. 그렇죠. 예. 뭐 남북주 때 우리가 봤을 때도 뭐 실적의 영향이 없어도 이제 센티멘탈을 많이 움직이긴 하니까.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기업들이 종전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예로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 조선주 중에 삼성중공업 실적이 굉장히 좀 혼자 안 좋았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삼성중공업이 작년에 왜 실적이 안 좋았냐면은 이제 러시아의 이제 지베지다라고 이제 조선소가 있어요. 그쪽에서 한 20척 정도 이제 발주를 해서 이제 삼성중공업에 수주를 해서 배를 넘겨주려고 하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결국에는 계약 파기가 됐죠. 이 부분이 작년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좀 약간 더 간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주가는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실적 연연하지 말고 이제 한 굉장히 큰 어떤 이슈니까 어떤 포트에서 이제 비중을 크게 잡는다기보다는 나도 재건주에 조금은 좀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으로 인해서 이전에 피해봤던 그 관련주들이 회복.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네. 반등이라는 의미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월 21일 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그럼 정고점을 넘어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네요.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적인 예. 측면에서 삼성중공업이 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못 가는 흐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러시아 쪽에서 피해가 굉장히 컸었는데 예. 그런 것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투심도 많이 좀 회복이 돼서 뭐 삼성중공업 주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막 날아가는데 약간 소외됐더라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거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실적에는 도움이 된다. 그거는 뭐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영주 전문가님.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밤사이에 통화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통화를 통해서 이제 종전 협상을 즉시 시작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이제 러우 간의 갈등이 불거졌던 2022년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화를 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저는 앞으로도 협상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다가 오늘 종목들 돌려보다 보니까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에 많이 낙폭이 나오고 나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종목일수록 더욱더 탄력이 강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재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건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약 9천억 달러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1,200조 원 정도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건 사업이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게 단순 복구를 넘어서서 이제 경제 효과부터 사회 시스템 개혁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핵심 분야로는 이제 에너지, 교통, 주택, 보건 쪽으로도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전력 인프라 관련된 업체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인프라 복구로 인해서 전력기기라던가 전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요 전력기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 이미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기술력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지난해 1조 원 이상 수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저는 전력 인프라 쪽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다가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큰 만큼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의 수혜가 갈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